오늘은 카이스트입니다. 소개드릴 분이 있는데 정용훈 교수님 식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정용훈입니다. 네, 정용훈 교수님께서 잘생겼죠? 원자력 맞습니다. 교수님께 꼽니다. 제가 인정한. 지금 교수님 표정이 매우 안 좋아서 이런 농담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돌려가기입니다. 네, 페이스북에서 한전의 30조 적자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30조면 사실은 거의 국가 예산의 10분의 1. 20분의 1?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다. 적자를 보던 기업이. 한전 1년 매출이 60조인데 네. 적자가 30조면은 사실은 끝난 기업 거죠. 같으면 진짜 망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사실 이게 한전의 적자뿐만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기업체, 국채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교란하면서 지금 이 다른 기업들의 그 자금 경색을 갖다 유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30조 적자, 이게 결국 회사채에서 메꾸는 건데, 이게 그럼 간단한 질문인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수님? 몇 가지 요인이 이제 결국은 곱하기가 돼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곱하기예요? 네. 제일 눈에 딱 보이는 거는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석탄 가격도 같이 올랐다. 이 석탄 발전, 가스 발전 단가가 기존 대비 뭐 2배, 3배 이렇게 막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것만 문제냐? 가스 발전이 늘어난 게 또 문제예요. 그럼 가스 발전 왜 늘어났냐? 원자력 발전 비중이 점점 줄어들면서 탈원전 때문에 그 무리하게 한비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년째 세워놓고 있고요. 월성 1호기는 경제성 평가까지 그렇게 엉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폐쇄를 해버렸고, 그 다음에 뭐 가동 이미 들어왔어야 될 신한울 3호기 같은 경우 원래 계획대로는 원래 이미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들어왔어야 돼요. 2015년 계획으로는. 그런데 뭐 이제 공사를 이제 재개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원자력에서 발전량이 줄었어요. 준 만큼 뭐가 늘었느냐? 가스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럼 가스가 늘어났는데 가스 가격이 올라 버렸으니까 이거는 진짜 곱하기가 된 거에다가, 또 하나는 태양광이 거기다가 또 불난집에다 부채질을 한 건데, 태양광 정산 단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제 가스 단가를 주고 있는 거죠. 체계상 체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가스 단가를 주는데 태양광에 가스 단가를 주다 보니까 태양광이 늘어난 게 가스 늘어난 거랑 똑같아진 거예요. 또 영향은. 그래서 태양광 늘었죠. 원자력 줄었고 가스 늘었죠. 가스 가격 올랐죠. 이것 때문에 지금 30조가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 됐고. 지금 그러면은 그 태양광 발전을 가스 단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가스의 단가가 올랐잖아요. 그럼 태양광 단가도 올린 건가요? 그렇죠. 오른 대로 주고 거기에다가 보조금 얹어서 주고. 아니, REC. 그걸 왜 태양광을 그러니까요. 가스에다 패깅을 해? 아니, 그러니까 패깅을 한 게, 네, 그거를 가격을 정할 적에 패깅을 비슷하게 맞추겠다 해서 가격을 정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가스값이 오르니까 태양광 발전 가격을 올린다, 이거는 아니죠. 그게 S&P라고 해서 시스템 마지널 코스트, 개통 한계 가격이라는 걸 정해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전기를 쓸 때는 가장 저렴한 것부터 일단 발전을 하는 게 제일 순리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이 제일 쌉니다. 우리가 전기요금 110원, 킬로와트아워당 110원 내고 계신데, 그 110원은 소매 가격이고, 원자력을 발전해가지고 한수원이 한전에다가 납품할 때는 한 50원, 60원 정도를 받아요. 도매 가격. 원자력이 제일 저렴하니까 50원짜리부터 미리 사는 거죠. 그럼 원자력 발전소 돌리고, 그 다음으로 싼 게 석탄이니까 석탄 돌리고, 그래도 전기가 아직 더 생산해야 된다 그러면 가스가 돌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시간대에서 가장 비싼 연료비가 뭐냐? 그럼 당연히 가스. 그러면 가스 가격이 되는 거고요. 어떤 때는 아주 가끔씩 수요가 아주 적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석탄이 그 가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없잖아요. 연료비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얼마를 줘야 되냐? 지금 이제 전력을 납품을 하는데, 그러면 요 시간대에서 제일 비싼 발전원의 연료 가격을 주면 되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은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가스 가격이 올라간 대로 주고, 태양광에 주는 REC 그 보조금 거기다 얹어서 주다 보니까 태양광 늘고 가스 늘고 원자력 줄은 게 아주 태양광 발전 사업 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금 좋은 계절이겠네요. 시참말로 논았죠 지금. 어쩐지 태양광 하는 사람 하나 아는데 오늘 보니까 페이스북 보니까 놀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계약을 하는데 태양광이 뭐 20년 30년 하는데 하죠. 그 장기 계약보다 이 S&P가 높으면 높은 걸 또 주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이게 여하간 요금 체계상의 문제, 탈원전 때문에 벌어졌던 원자력 발전 양이 줄어든 것을 가스가 충당하면서 가스 늘고 가스 가격 오르고 나 지금 이거 이해를 했는데 너무 열받아. 곱하기가 된 거예요. 사실 거기다가 요즘 수요 측면에서도 뭐 이거는 뭐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정용 가스 요금이 30%가 올랐거든요. 근데 전기 요금은 안 올랐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지금 어제 뭐 그제처럼 추웠을 적에 난방을 가스에서 전기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일러를 끄고 전기 난로를 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싸게 먹힐 겁니다. 예, 지금 그걸 계산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걸 인터넷에 이제 공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전에 그 모 한전 사장님이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 했던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전기의 수요도 늘어나게 폭증을 되니까 하네. 이거는 또 한전의 적자를 갖다가 키우는 요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늘면은 가스 발전 더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가스 가격이 15배 정도 올랐다고요? 2021년 그 이전에 가장 내려갈 때는 뭐 2달러. 그런데 뭐 대개 한 5달러 근처에서 움직였었는데요. 5달러 정도 하던 게 작년 가을에 유럽의 풍력 발전 점유율이 좀 되는데 바람이 덜 불어버렸어요. 덜 불어버리면서 한번 확 올랐죠. 그게 한 5달러, 2달러 뭐 이러던 것이 4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죠. 30달러 그럼 후반으로. 지금 이게 사람들이 통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가스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랐다. 이 통념인데 사실 그 전에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러면 바람이 안 불면 가스를 더 쓴 거죠. 그렇죠.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발전량이 줄어드니까 전기는 써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하겠습니까? 가스를 더 투입하는 수밖에 없는데 기존보다 수요가 늘었으니 한 10명 중에 1명은 가스를 못 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돈을 더 내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때문에 뭐 이런 여파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미 애초에 이 전력 체계 자체가 이런 리스크를 지고 있는 1차 사고는 풍력이 줄어든 거가 냈고 네. 2차 사고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고 뭐 그런 게 두 개가 복합. 지금 여기 지금 다 모든 게 다 곱하기네. 네. 예. 그렇죠. 야, 그럼 엎친데 덮친 격이 진짜 설상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그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뉴스에도 가끔 나옵니다만은 뭐 전기 요금의 뭐 100배가 100%? 예, 뭐 100%가 아니고 한 뭐 몇십만 원 쓰던 사람은 뭐 100만 원 이상 훨씬 더 이렇게 또 오른다는 게 이제 뭐냐면 그렇게 올라간 충격을 2년 만에 6배. 전기 요금이 6배가 에너지 올랐다고. 요금이라고 하네요. 이게 가스가 2달러, 5달러 이렇게 하다가 예. 30달러 후반, 뭐 40달러 터치하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5달러를 봐도 5, 40, 뭐 8배, 7배. 그쵸. 당장 치킨 한 마리가 한 10, 한 5만 원 간다. 예. 그럼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기는 꼭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예. 매년 1년 요금이 1,000만 원 될 거랍니다. 예. 그 평 가게 예. 전기세가. 영국 예, 목소리 영국은 너무 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소비자한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짜리 영수증이 날아가요. 네. 날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부가 그 1,000만 원에서 이제 보조금을 얼마를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800만 원을 더 이미 정부에서 이미 네. 유럽연합 거기 국가들 뭐 영국 포함해가지고 유럽에 예. 그런 식의 보조금으로 나간 돈이 한 300조 가까이 돼요. 올해 네. 8월까지인가 통계가 그래요. 방 3개짜리 주택 2, 3인 가구를 중심으로 원래는 180만 원 정도 우리나라랑 비슷했는데 1년 동안 180만 원 네. 전기 요금이 네. 1년에 전기 요금 1,000만 원씩대. 1,000만 원으로 훌쩍 뛰어버려. 이거는 잠깐 우리도 전기 요금 그만큼 돼야 한전 적자 30조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말하자면은 전기 요금이 한 2배 가까이가 돼야지 정상인 상황이에요. 원래만 봐도 한 50%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올리는 거는 뭐 몇 퍼센트 정도는 찔끔찔끔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한전에게 그 고통을 갖다 감내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독점 기업들한테 이제 정부가 그런 식의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은데 너희 독점권을 줬으니까 감내를 해라 이러면서 감내를 하는데 이게 한전이 감내할 대표님 약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 아닌가. 사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30%
60조면 넘어섰지. 네. 매출 60조 기업이에요. 매출 60조 기업이 90조 받아야 되는데 60조만 받았으니 지금 이제 30조 빵꾸가 난 겁니다. 그나마 이게 이놈의 회사가 자산이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또 그걸 어떻게 비벼서 그렇지. 그리고 국가에서 보증을 한다고 해서 그렇지. 이게 30조는 사실 이거 파산이죠, 파산. 그럼 한전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뭐 문제 제기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까? 당연히 나올 것 같던데.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독일은 좀 약간 황당한 결정을 했던데 더 신재생 에너지를 가열차게 개발을 한다. 그게 되게 웃긴 게 대단하네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북해 바람이 안 불었을 때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 네. 바람이 안 불어 이거는 기후 변화 때문이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더욱더 사용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금 무지한 논리. 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기요금이 되면은 그 방법이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하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가스값이 떨어져라. 아,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은 그러면 발전원을요. 이렇게 비싼 전기를 우리가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우리가 바람이 부는 데가 있어. 아니면은 우리가 뭐 햇빛이 뭐 직장에 내려지는 거. 지금 태양광 같은 거 깔만한 거 다 깐 거 아니에요? 표현이? 좀 할만한 데는 먼저 뭐 대부분 다 했죠. 네. 너무 갈수록. 깔았죠. 지금 전 세계 영토 대비 그 국토 대비 이제 태양광 깐 면적이 우리나라가 몇이라고요? 표현이? 한 2등 정도 될 겁니다. 면적당 밀도로 봤을 밀도로 때. 봤을 때. 밀도로 봤을 때. 아, 세계 2위. 세계 2위. 그러면 혹시 우리 1위는 어딘가요? 1위가 정말 하여튼 작은 뭐 비슷했는데요. 뭐 독일, 일본, 우리나라 요 국가들이 야. 우리도 독일만큼 했어요 이미. 네. 아니 우리 신재생 에너지 굉장히 많이 했군요. 밀도로 보면은 원자력도 어떻게 면적으로 보면 우리도 뭐 세계 탑에 이제 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밀집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치 다 밀집.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밀집이지. 네. 인구 밀도 높고 태양광 밀도 높고 원자력 밀도 높아 높아요. 근데 그 태양광을 제일 많이 깐 데가 전라도 쪽에 깔았는데 우리가 전기를 거기서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전기 끌어올 수 있는 송전 시설은 제대로 갖춰져 있나요? 아니 지금 그게 이제 미비하죠. 미비해서 그거 확충하는 데만 해도 한전이 한 30조 정도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아이고. 원래 적자만큼인데요. 아이고. 그런데 그 돈을 투자를 좀 할 여력이 사실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참 분산 전원이라고 해서 명분은 이렇게 지역에서 태양광, 풍력 해서 분산 전원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론은 완전 집중이죠. 집중 전원이 된 거예요. 중앙 집중시계. 그러면 거기다가 그럼 뭐 전기를 쓰는 뭐 공장이라도 세워야겠네. 뭐 제일 가까운 데는 광양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전력망을 크게 확충을 안 하고도 소규모 마이크로 단위에서 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개발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만 순차적으로 잘 해왔으면은 지금 같은 문제가 없었겠죠. 없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깔 수 있는 데는 깐다. 일단 태양광 패널은 왕창 깐다. 거기서 전기 쓸 때는 없는데. 그렇죠. 뭐 숟가락만 잔뜩 쥐어줬죠. 밥은 없는데. 입은 하나인데. 입은 하나인데. 예. 뭐 숟가락만 많으면 뭐합니까? 입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송전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태양광. 그리고 이게 송전탑을 깔아도 낮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만들어도 송전선을 또 깔아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돼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송전선은 24시간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을 위해서 해놨다 그러면 이거는 낮에 잠깐 쓰고 말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원자력 송전선을 못 간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어렵다. 그럼 우리나라에 가능한 발전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광은 더 어렵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석탄 발전하고 그 원자력 발전이 지금 가격 밑에 있는 발전이잖아요. 기저에서 이러면 그럼 그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원자력이 비중이 네. 우리가 1990년대 초반에는 50%를 조금 넘었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비중이 한 50%쯤 됐다. 그럼 한전 적자가 30조까지는 안 갔겠죠. 예를 들어서 한 10조 정도? 지금은 몇 퍼센트나? 지금은 30%가 좀 덜 됩니다. 많이 줄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또 그렇다고 석탄 발전하자고 하기에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 추세는 탄소가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석탄도 이미 우리가 소매 가격으로 한전에다 지불하고 있는 단가보다 비싸졌어요. 아하. 석탄 가격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가스만큼은 아니지만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탄소 안 나오는 에너지원은 신재생 에너지하고 원자력 두 가지고 그거를 탄소 안 나오는 에너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되는 거라는 결론인 거죠. 아니면은 전기료를 많이 내던가. 전기를 많이 내던가. 뭐 가격 시그널도 분명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 전기가 거의 공짜라는 인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요.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샤워장에 이따만한 통 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전력으로 통 하나를 갖다가 다 데우잖아요. 몇 시간에 걸쳐서 전기를 써가지고 그리고 그거 쓰고 그래서 샤워를 오래 하면은 찬물이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의 그 어떤 그런 온수나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이렇게 가정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쥐어짜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비싸서거든요. 굉장히 비싸가지고 뭐 심야에만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풍족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5년 동안 그 원자력을 늘리는 정책은 멈췄었던 거죠. 죽이는 걸로. 죽이는 걸로 간 네.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멈춘 게 아니고 아예 죽이는 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부지 선정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미 비가역적인 조치들을 여러 개를 해버려가지고 네. 정말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 7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웠을 때 신한울 3, 4호기는 2022년, 23년 이렇게 올해하고 내년에 이미 들어와요. 전기가 네. 거기서 전기가 생산돼서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이미 이 3호기 같은 경우는. 그래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5년 동안 공사를 완전히 그냥 중지를 시켜가지고 이제 다시 재개를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천지 대진이라는 신규 원전 영덕과 이제 삼척에 있는 신규 부지에 지을 원전도 부지 자체를 해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부지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부지를 없애는 거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지만 그걸 다시 확보하는 거는 몇 년이 걸릴 일이거든요. 지역 주민들 동의 지난번에 부지 확보했을 적에도 거기에 이제 인연이 있어서 가봤는데 뭐 꽹가리 치고 뭐 이렇게 하고 프랜카드 붙어 있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긴 된다 여긴 안 된다 갑자기 인구 늘고 뭐 갑자기 생기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확 뒤집어지거든요. 사회적인 반대는 뭐 원전이건 태양광이건 풍력이건 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일어나는데요. 원자력도 힘들지만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원전은 한 1km, 카이스트 요 캠퍼스가 사방 1km 정도 되거든요. 1제곱미터.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거밖에 안 돼요. 1km 정도 됩니다. 요 정도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는 충분히 들어오는 부지가 되는데 똑같은 양의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사방 10km가 필요해요. 10배가 100배죠. 면적이 한 변이 10배가 되고 10배까지. 면적은 100배. 자, 그러면 과연 이거 다뤄야 될 민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 들어갔을 때 사방 변이 4km 둘레잖아요. 10km, 40km 근방에 이제 존재를 하고 게다가 이걸 흩어놨다 그러면은 둘레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태양광 사업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우리 마을에 우린 싫다 사업하는 사람은 나는 사업을 하니까 나는 좋겠지만 또 아닌 사람은 싫거든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설비라는 게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원자력을 갖다가 또 있는 부지마저 두 개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한다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이야기고 그러니 이 한전 적자 원래 마이너스 30조 적자 30조라는 게 구조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원자력을 바로 늘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결국은 뭐, 가스 발전을 그러면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석탄을 또 없애야 되잖아요? 그럼 석탄 없어진 자리를 어떻게 메꿀 겁니까? 가스네요. 그럼 뭐 가스로 메꾼단 말이죠? 그럼 가스 가격이 내리기만을 진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가스 가격이 내리겠지만요. 어차피 뭐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내리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유럽이 파이프라인으로 가져오던 가스가 막혔잖아요. 러시아랑 이제 더 이상은 가스 거래를 안 하겠다는 같이 가기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유럽이 가스를 파이프로 못 가져온다. 그러면 배로 가져가요. LNG. 그럼 우리가 쓰던데 중동에 와서 얘네들이 사가겠네. 그렇죠. 세상에 LNG 쓰던 나라는 일본하고 한국 두 나라가 거의 주였는데 중국이 조금 있고요. 이제 유럽이 같이 그걸 먹자고 달려들었단 말이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원자력 발전 하나 짓는데 부지 확보하고 기타 등등해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20년 잡아요. 하나 짓는데? 네, 20년. 하나 부지가 딱 있다 그러면 10년 정도 네. 생각하면 되는데요. 부지 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작업하고 건설 시작하면 한 5년 이렇게 걸리고. 그럼 지금 현재 부지 확보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이제 해제를 해제되는 거. 아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원자력을 지금부터 대책으로 세운다고 해도 20년 동안 대책이 더 발전 용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30년 후반이나 돼야지 이제 뭔가가. 이거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도 원자력을 계속 50%까지 있었던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라 기조가 가고 있었던 거네요? 원전을 조금씩 늘리고 있었는데 아, 이거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니까 전력 비중은 수- 점점 줄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밑으로 꺾어버렸죠. 아. 올라가던 게 이제 밑으로 이제 꺾어. 전력 수요에 대처를 못해서 그러니까 원전 발전량은 계속 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전기 쓰는 게 그만큼 훨씬 더 네, 늘어서 네. 비율이 50%에서 30% 떨어진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전기를 갖다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수출하기 위해서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지만 가정은 굉장히 좀 비싼 요금을 내고 있고. 그래서 아니요, 그게 참 그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는 가정용 요금이 되게 아니요, 아니, 그 아닌가요? 싸요.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요금이 비싸다는 거는 10년 전에, 15년 전에 맞는 말씀이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더 이상은 아닙니다. 10년 전에 예, 그동안 산업용 요금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네. 올려서 지금 가정용하고 산업용하고가 절대 금액이 같습니다. 절대 금액이 예, 거의 같아요. 근데 근데 산업용은 고압 전기를 그대로 끌어와서 그 다음에 안에서 쓰는 건 산업체가 알아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가정용은 고압에서 중 저압으로 해서 220V까지 중계적으로 내리죠. 그간에 손실도 있고 그럼 이 전봇대는 또 공짜입니까? 또 돈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가정용이 비싸요. 아하. 비싸다는 얘기는 산업용보다는 가정용이 비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같아졌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산업용에서 벌어서 가정용 가정용을 보조해주는 역으로 된 거구나. 전기에 대한 원가 개념을 생각해보진 않았네요. 그 가정용과 산업용이 원가가 다르다는 건 지금 소매랑 알았어요. 소매 그러니까 사용하네요.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거죠. 산업을 보조했다라는 건 10년 전에 맞는 얘기였다. 지금은 아니다. 아니, 가정은 소매, 기업은 도매. 그래서 말씀하신 유럽에서 가정용 요금이 비싸서 예. 전기를 그렇게 아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산업체에 주는 요금하고 아. 가정에 주는 요금하고는 차이가 3배 이상 나요. 산업 경쟁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일물 거구나. 일가 원칙을 적용을 하더라도 거기를 배분하기 위한 원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가정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 원가만 보더라도 가정용은 비싸야지 정상이고 산업을 생각한다 그러면 가정을 좀 비싸게 하고 산업을 싸게 하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정책이죠. 예. 아니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어올 직장이 있어야지 가정용 요금이 오르더라도 전기요금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정용 전기요금 좀 덜 내보겠다고 엄마 아빠가 다녀야 될 직장을 없애버린 거예요. 와.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재밌냐? 야.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막 팍팍팍 깨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기를 써버리는 게 아닙니다. 또 뭐 환경단체들에서는 우리나라 1인당 전기 수요가 전기 소모량이 선진국 대비 너무 많다. 당연하죠.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현대자동차 수출하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전기 우리 쓴 거 아니에요. 그 차 사서 쓸 외국 사람이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써버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썼다는 맞아요. 써버렸다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많은 수출품들이 사실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서 전기랑 같이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만 만들어도 운영비에 네. 한 3분의 1 가까이가 전기 요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서 라인 끝에 나올 때까지 한 달, 두 달, 석 달 걸려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 정전이 됐다. 그럼 그 라인에 들어가 있는 게 몽땅 다. 석 달째가 네. 그럼 삼성전자 석 달째 매출이 증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석 달치면 이렇게 안정적인 전기, 게다가 경제적인 전기 공급이라는 게 우리나라 산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저 산업체 나쁜 놈들 전기 많이 쓰고 막 펑펑 쓰고 그렇죠. 이렇게 보는 시각을 자꾸 길러줘가지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런 채팅이 있었어요.